안녕하세요. 그라운드X 데브옵스 엔지니어 제이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분산 트레이싱에 대한 이해와 사용했던 사례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와 데브옵스가 하는 역할을 소개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의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개요와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분산 트레이싱의 개념,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였는지와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는지, 그리고 사용 사례 및 향후 발전 사항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라운드X와 데브옵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클레이튼 API 서비스인 카스, 카카오 인앱 형태로 클레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 서비스인 클립 등 블록체인 플랫폼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을 유연하고 스케일링이 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 데브옵스 팀에선 개발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화된 스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먼저 멀티 클라우드와 IDC 환경에서 주로 테라폼과 엔시브를 사용하여 인프라를 일관성 있게 프로비저닝하고 있고, 유연하고 스케일링이 필요한 서비스들은 쿠버네티스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장점 중에 하나로 다양한 에코시스템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그라운드X에서는 배포나 보안, 스케일링, 서비스 메쉬 등에 대해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쿠버네티스에 있는 서비스들은 이런 카테고리별로 전부 일관성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분산 트레이싱과 옵저버빌리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빌리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로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트릭은 CPU나 메모리의 사용량 등을 측정하고 SLO 등 특정 기준치를 정한 뒤 알람을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로그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스트링 베이스로 생성돼서 에러나 스택 트레이스를 나타내는 데 디버깅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선 이 두 가지 요소로 충분히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키텍처가 모놀리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의 머신에서 요청이 처리가 되고 있는 형태에서 각각의 로직별로 컨테이너에 분산시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요청이 실패해서 확인이 필요할 때, 기존에는 디버깅하는 엔드포인트가 한 곳이었다면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분산된 시스템에선 디버깅이 필요한 엔드포인트가 요청이 닿는 서비스만큼 늘어나서 그만큼 원인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릴리즈한 초기와 비교하여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초기보다 작으면 몇 배에서 몇십 배 정도 커져 있는 메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관리가 보다 쉽고 스케일링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클라우드가 보편화됨에 따라 사용하는 케이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오류 및 병목 현상을 감지하는 기능도 감소하여 요청이 실패한 이유와 위치를 찾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 위에 서비스를 막 릴리즈한 초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수동으로 디버깅이 가능한 정도였지만, 이후에 개발하고 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메쉬가 복잡해졌고 요청이 실패한 이유와 핀포인트를 찾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요청에도 10개가 넘는 네트워크 호흡을 지나가게 되어 디버깅을 해야 할 서비스와 디펜던시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병목 지점을 파악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 인해 서비스 안정성에도 이슈가 있다고 판단했고, 메시 안에서 좀 더 가시성 있게 요청을 파악할 수 있는 분산 트레이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분산 트레이싱이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같이 요청이 여러 네트워크 호흡을 거치는 분산된 시스템에서 고유한 요청을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메시 시스템에서 나의 요청이 메시 안에서 어떤 디펜던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산 트레이싱에서 주요 컴포넌트는 트레이스와 스팬이 있습니다. 서비스 A가 B를 호출하고 B가 C와 D를 호출하는 요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트레이스는 이 고유한 요청을 하나의 트레이스라고 부르고 화면과 같이 서비스 이름별로 구분하거나 혹은 저희가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가장 작은 유닛인 스팬으로 각각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아이디는 고유하지만 스팬 아이디는 서비스마다 다르고 페런트 아이디가 이전 스팬을 바라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스팬에서 컨텍스트를 전파해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각 서비스들이 전달받은 컨텍스트를 통해서 트레이스 아이디와 스팬 아이디 등을 구성할 수 있고 트레이싱 플랫폼에선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에서 특정 요청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하나의 트리로 시각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현한 아키텍처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팬을 수집해서 트레이스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예거를 사용하였습니다. 예거는 오픈소스 분산 트레이싱 플랫폼으로 우버에서 처음 만들어서 지금은 쿠버네티스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성숙도를 가진 CNCF 그래듀에이트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예거를 선택한 주요 이유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 쿠버네티스와 이스티오를 기반으로 하는 저희 인프라와 호환성이 좋다는 점인데 이스티오의 메시 컨피그에 트레이싱 기능을 활성화해주면 코드 수정 없이 메시 내 트레이싱이 가능합니다. 이스티오 프록시에서 스팬을 보낼 엔드포인트를 예거로 지정하고 총 요청 중에 어느 정도를 샘플링 할 것인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줬을 때 이스티오 사이드카가 적용된 팟들은 이스티오의 부트스트랩 컨피그를 통해서 적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선 컨텍스트를 전파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B3 헤더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코드는 이스티오 프록시에서 받은 헤더 정보를 다시 아웃바운드에 실어줌으로써 전파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조합해 하나의 트레이스로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정보를 누락하고 아웃바운드 요청을 보내면 이스티오 프록시는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트레이스 아이디를 생성해서 요청이 별도의 트레이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픈 트레이싱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헤더의 컨텍스트를 전파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요청이 서비스 A로 들어왔을 때 받은 컨텍스트를 서비스 B로 보낼 때 인젝시켜 앞단의 이스티오 프록시로 하여금 같은 트레이스의 아이디에 하이스팬으로 구성되게 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기술과 툴을 기반으로 트레이싱 플랫폼을 구축하였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선 트레이싱 라이브러리로 오픈 트레이싱을 사용하여 컨텍스트를 전파시켰고 트레이싱 플랫폼으로 사용한 예거는 쿠버네티스를 잘 지원해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배포에도 사용하고 있는 햄차트로 구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설정한 이스티오 메쉬 컨피그를 통해서 트레이싱을 설정할 경우 트레이싱 로직이 엠보이에서 처리되어 스팬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아키텍처에서 트레이싱을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퀘스트가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에 들어왔을 때 엠보이의 트레이싱 기능으로 트레이스 아이디를 만들고 관련 컨텍스트를 헤더에 담아서 서비스 A 팟에 전달합니다. 요청이 서비스 A에 들어오면 먼저 앞단의 이스티오 프록시를 거치면서 받은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설정된 트레이스 아이디를 인식하고 하위 스팬 아이디 등을 설정해서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따라 서비스 B 팟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스티오 프록시는 예거 컬렉터 주소로 생성한 스팬을 보내게 되고 컬렉터는 스팬을 검증하고 인덱싱한 뒤 트레이싱 데이터를 DB에 적재합니다. 예거 쿼리라는 컴포넌트는 이 DB에 있는 정보를 쿼리해서 UI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UI에선 이렇게 요청들을 트레이스와 구성된 스팬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쿼리를 통해 특정 요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밸류에 인그레스를 추가해 예거 UI를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HTTP 스테이트 코드나 URL 패스 등
이스티어 엠보이에서 디버깅에 도움이 되는 종류의 태그를 기본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코드마다 따로 적용시키지 않아도 스탠다드화된 정보를 메신의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산 트레이싱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현함에 따라 가장 편리했던 것은 메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메쉬 내에서 특정 요청을 디버깅할 때는 요청이 처음 들어온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부터 거쳐가는 메시 내 서비스마다 로그에서 특정 리퀘스트 아이디를 필터링해 에러를 확인하던 기존의 환경에서 하나의 트레이스와 아래 하위 스팬들로 요청에 대한 디펜던시와 전체적인 흐름을 하이라키 구조로 가시성 있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트레이스는 저희 메신의 한 요청으로 먼저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거치면서 어스지 단계에서 계정에 대한 인증을 하고 서비스 A와 B를 콜하는 요청을 나타낸 건데요. 가시성이 확보되면서 기존 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요청은 메인 서비스로 가기 전에 레이트 리밋이라는 서비스에서 쿼터를 검증하는 컴포넌트를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이슈가 발생해도 사용자의 응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기존엔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정보였지만 요청에 대한 디펜던시가 시각화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고 빠르게 픽스할 수도 있었습니다. 메시에 대한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스티오 프록시 단계에서 스팬을 만들기 때문에 HTTP 헤더 기반의 정보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로직이나 받은 요청의 바디 값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텍스트 전파에 사용했던 오픈 트레이싱 라이브러리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적인 스팬을 구성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티오를 통해서 메시 전체의 트레이싱을 활성화시키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값이나 특정 로직의 레이턴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여러 서비스에서 클레이튼 EN 노드를 콜하는 로직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로직을 개선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특성상 한 서비스여도 기능별로 개발하는 사람과 언어가 달라서 반복되는 로직이 있어도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실제 요청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로직을 병렬이나 배치 형태로 구현하여 레이턴시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산 트레이싱에 대한 설명과 저희가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리뷰를 하자면 장점으로는 먼저 구축해서 트레이싱을 확인하는 데까지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변경이 거의 없이 초기에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한번 구축을 기본으로 해놓으면 이스티오 메신의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티오가 제공하는 태그들이 모든 엔드포인트 상에서 나타나서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으니 디버깅 시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용할 경우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스티오를 통한 트레이싱 구성은 어플리케이션의 코드 변경이 적다 보니 유연하진 않았습니다. 즉, 이스티오가 제공해주지 않는 값이나 디테일한 로직을 추적하기 위해선 결국 어느 정도 코드 변경이 필요했고요. 이스티오에선 총 요청의 몇 %를 적재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샘플링하기 때문에 디버깅에 필요하지 않은 트레이스까지 보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거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알람이 발생했을 때 예거의 해당 트레이스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예거 UI에서 쿼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사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태그나 로그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고도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접속이 잘 안 되거나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나요?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이 열악해진다면 수익은 낮아지고 안정성에 투자되는 비용은 늘어나며 잠재적인 리스크는 커져 결국 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서비스가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되기를 원하지만 배포 이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모던 아키텍처에서 좋은 품질과 안정성을 가진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방법과 리소스가 필요하고, 쿠버네티스의 경우엔 주변의 여러 에코시스템을 활용해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분산 시스템에서 디버깅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슈와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과 방향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